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신도시 추가 지정 없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 전체가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변창 국토부 장관이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사 대상 신도시를 8곳으로 확대하고 이제 LH와 국토부 직원, 배우자, 좀비속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는 여기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확대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형제자매 이름으로 많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이 2차례 연속해서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고 경찰까지 포함해서 이제 조사 대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요, 공급 확대 정책 추진을 지속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야, 이거 신도시 지정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 지정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 주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와 LH 직원의 신도시 8곳의 직접 매수 여부 판단은요, 뭐 다음 주 정도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 크고 굉장히 방심했던 직원들 매수는 금방금방 드러날 것 같고요. 이제 차명 명의, 가족 명의를 동원한 부분도 이제 차차 드러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 공급 지금 얼마나 예상이 돼 있냐? 지금 신규 택지로 지정해서 11만 호 추가 발표가 4월 중에 수도권에서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이거는 제때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될 11만 호 공급이 신도시가 아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언론 보도 제목 보면요. 신도시 추가 지정은 없다. 차기 공공택지 1순위는 하남 간북과 성남 신곡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이 언론 보도의 근거로는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정보로 해서 기사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신도시 추가 지정 없다는 거는 자, 어떤 근거로 해서 신도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 보면은 2005년에 수립된 국토교통부 내부 법규인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 때 이거보다 작은 면적의 공급은 그냥 공공택지지 신도시가 아니다. 이런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신도시가 되려면은 100만 평 이상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만 평의 신도시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가밀지구 보면 한 1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51만 평이에요. 그러면 이거 2배 규모니까 한 2만 5천 세대 전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공택지를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이 신도시는 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이사 공급 대책 발표했을 때 신규 택지 20곳 내외를 지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6만 3천호를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지구가 7만 호였고 광주와 부산에서 각각 13,000호, 18,000호에서 총 한 10만 호 정도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16만 3천호는 17곳에서 지정이 될 건데 그걸 숫자로 나눠봤더니 한 평균 9,500호 규모의 공공택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도시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이 9,500호 규모면 이제 적은 택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규모 택지로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디가 강력한 후보지일까요? 첫 번째는 하남 간북지구가 꼽혔습니다. 여기는 뭐 뉴스마다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두 번째, 성남 신곡동과 오야동 일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시 화전동, 네 번째는 김포시 고촌읍, 다섯 번째는 화성 배송면과 비봉면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서는 강남권 택지지구인 하남 간북지구와 성남 신곡이 차기 1순위라고 꼽았습니다. 자, 그럼 예상 후보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남 간북지구부터 볼게요. 뭐 간북지구 다 아시죠? 가밀지구 바로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뭐 강남시에서 가장 좋은 신규 택지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역이에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강남권 인구 부산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 간북지구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 4.3 보금자리 지구에서 광명 시흥지구랑 같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공급 계획 호수가 1만 4천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에 지정이 됐는데 2015년 5월에 해제가 된 거죠. 근데 여기가 지정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광역교통대책 수립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3호선이 연장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강북지구가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고 과거부터 이 신도시가 지정될 가능성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좀 들어온 지역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지 매입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서도 지정할지 안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상 후보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신곡동과 오야동 일대예요.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성남 비행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곡 보금자리 지구 아래쪽에 위치한 A급 지역인데 여기 신곡동과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오야동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남 비행장 반대편으로 산 아래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공항 주변이라서 고도 제한도 걸릴 것이고 신도시로 지정해서 싹 다 밀어버리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주택이 너무 많아요. 빌라도 꽤 있습니다. 신축 빌라가. 그리고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까? 그리고 교통 대책도 좀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성은 있는데 저도 뭐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상 후보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화전동입니다. 자, 이 고양시 화전동은 어디이냐? 향동지구 옆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덕응지구 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고양 창릉지구가 일부 화전동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망월산 옆쪽은 아닐 것 같고요. 화전역 주변, 항공대학교 주변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좀 교통편이 애매하다는 부분이죠. 자, 고양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신규 택지 지정한다고 일로 연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네 번째 신규 택지 후보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포 고촌읍입니다. 자, 이 고촌읍도요, 언론 보도마다 단골로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 고촌읍, 이 넓은 지역에서 어딜 개발할 것인가? 제가 지금 볼 때는 김포 경천철 고촌역이 있어요. 이 고촌역과 풍무역이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이 사이에 신설 역사를 추가하고 주변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통대책 수립의 용이성이 있고요. 김포시 지역에 신규 택지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후보지 마지막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매송면과 비봉면이에요. 자, 이 매송면 보면은요,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거든요. 이 주변 지역, 역사 주변으로 신규 택지 지정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대책 수립하기도 여기는 뭐 있는 거에다가 아파트만 지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선호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규 택지 5곳 유력 후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택지 공급은 지속되어야 되고 계획했던 대로 4월에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직원들의 일탈은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아직까지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찾아서 색출하고 처벌도 해야겠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당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급 지원과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